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뭐 늘 보는 거였고요. 2, 3페이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뭐 학교학 설명회 자료들, 뭐 이런 안내들 주로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4페이지에서 앞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평가 문항의 유형 관련해서 나온 기출문제를 봅니다. 이걸 왜 봅니까, 지금? 그렇죠. 앞에 3페이지 하단에 있었고, 2페이지, 시험 과목, 유형, 거기에서도 눈으로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 이게 정말 역대 2번이 나왔다고 제가 했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 박스들 있죠? 요 박스들은 해설 강의 때 제가 정리한 거 발췌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설 강의는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죠? 해설 강의 자료 알죠? 11월 20일인 줄 알았는데 10월 30일, 20일이면 안 되겠네. 22일 날 시험 쳤는데. 네, 이 자료 꼭 확인해 주세요. 강의는 좀 많지만 배속으로 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갑시다. 자, 4페이지입니다. 위에 거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작년 자료에 이렇게 있었구나. 1, 2, 3단계 거쳐서 뭐 그런 식인데 1단계만 일단 발췌한 겁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10번 타자 교과 교육할 때 다 또 복습을 할 거고요. 작년 자료에도 있었고, 지금, 단답형, 그 단완 선언, 그러니까 선택형 서답형 크게 나눴을 때,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 제가 웬만하면 교재에 있는 내용은 한 줄 한 줄 다 읽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거죠. 늘 당부드립니다. 기출문제는 10번, 20번 읽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시험도 역대 기출문제에서 거의 뭐 60, 70%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똑같이 또는 응용해서 약간 응용해서 나왔지만 기출문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완벽하게 자기 걸로 기억해 주세요. 자, 21학년도 3교시 전공비 3번 문항입니다. 자, 신규교사, 수석교사,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에 관해 나눈 대화이다. 가는 나는 수행평가다. 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발췌라고 이제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지금 테마만 일부 발췌한 겁니다. 전체 문제는 나중에 한목에 다 보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테마가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이라는 테마가 정해졌습니다. 나는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 열 몇 가지 방법. 뭐 뻔한 거죠. 맨날 나오는 포트폴리오법, 연구보고서법 뭐 이런 거였겠죠.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프로젝트법이었나? 아마 프로젝트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건 나중에 확인이 될 거고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필평가는 지필무. 그래서 우리 늘 시험지 이렇게 치는 게 지필평가 아닙니까? 시험지 있고 답 적고 하는 거 됐죠? 됐습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대별되는 양대 산맥이 결국 수행평가죠.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최근 문제도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죠. 모의고사에도 있었고, 자, 각 기출 문제 연도별로 해서 10번 타자 교과 교육할 때 했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6대 4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웬만하면 60%, 40%입니다. 박스도 몇 개는 더 기출문제에서 교과교육학 10번 타자 할 때 많이 봤었죠. 일단은 6대4 이렇게 학업성적 관리 규정 거기에 따르면 다 6대4 다른 과목 기출문제도 그렇고 우리 상업 기출문제도 역대 다 6대4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퍼센트가 일단은 6대4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테마는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이죠. 자 갑시다. 그러면 미리 정리를 하면요. 지필평가는 크게 그렇습니다. 학생의 반응 방식에 따라서 선택형 앞에서 다 봤네. 우리 상업임용고시도 중등임용고시도 결국 선택형, 서답형 이렇게 했을 때 선택형에 진, 빼, 선,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 다음 서답형에 단, 완, 서, 논 우리가 수십 번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중등임용고시는 2, 3교시 단, 답형, 서술형 그래서 2교시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해서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해서 2교시는 4, 8, 2구죠. 사문항, 털문항 됐죠? 3교시는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해서 4, 8, 2, 9 2문항, 9문항 됐나? 그래서 23문항이 저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앞에서 다 정리한 건데 다 알지만 좋습니다. 이원 목적 분류표 요거는 학습 목표 어떻게 선정하느냐 나중에 교과 교육할 때도 보겠지요. 자,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내용과 행동 그렇죠. 그래서 지필평가 이원 목적 분류표는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좋은 내용이네요. 이원 목적 분류표 이런 것도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이원이라 했는데요. 내용과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됐습니까? 타일러 있었고 또 메이거 있었죠. 메이거의 A, B, C, D 진술 이런 거 1교시 교육할 때 배우죠. 그 다음에 타일러가 이원 목표 분류, 내용과 행동, 학습 목표 진술 방식 교과 교육할 때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오늘 처음 저를 만났죠. 강의를 할 때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겸손하게 강의한다 했죠. 10개 커리큘럼 과목, 커리큘럼이라 하지 말고 이제 과목이라 합시다. 10개 과목을 관련되는 것들을 단어가 보일 때마다 제가 입으로 많이 떠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게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10번 타자까지 가면서 다 눈으로 확인하고 프린트 손으로 만져보고 할 테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귀담아 들어놓고 간략간략하게 필기 가볍게 하시면서 말했던 거를 나중에 다시 피드백하는 시간이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하죠. 저는 10개 과목을 마치 한 과목인 양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냉정하게 풀 수 있고 하다는 거예요. 공부가 다 연계성에 입각해서 과목과 과목을 넘나들면서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됐고 수석교사입니다. 지필평가 이원 목적 분류표 내용 행동 문항 유형 그래서 지금 테마는 문항 유형이죠. 무슨 그렇죠.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을 테마로 잡아서 작성 방법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이니까 기박을 해드리는데
항상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지금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겠으나 영어건 수학이건 물리건 화학이건 생물이건 낯선 과목이건 저는 가급적 국어로 풀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수백 번을 1년 한 해 동안 하게 될 건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26학년도 시험 3교시 11번 제일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출력했을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집 출력했을 때 이걸 마치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법학 1부, 2부 해서 조특법 내용 이런 거 나왔어. 그래서 깜짝 문제를 보자마자 아주 겁을 먹었는데 사실은 작성 방법 3가지를 이래 보고 주어진 지문을 10번, 20번 문단을 나눠서 따다다다 읽다 보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 요 안에 다 있단 말이야. 힌트들이. 그래서 요거 4점 중에 저 같으면 3점을 받겠더라고요. 그 해설 강의 때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혀 예상도 못했고 우리 시험 같지 않은 그런 테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성 방법의 물음에 대해서 물론 시험장에서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문맥을 따라보고 여기에 있는 이런 어휘들, 여기에 있는 이런 어휘들, 이런 어휘들을 잘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한 그 과정 속에서 최소한 2점 또는 센스가 있으면 좀 컨디션이 좋았으면 3점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항상 국어로 풀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영어든 수학이든 모든 과목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가급적 테마가 뭐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많이 교재에 해놨고요. 그리고 잘 읽고 문맥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찍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테마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국어 차분히 하다 보면 우리가 배웠던 또는 배우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정답을 또는 가답을 찍을 수 있다. 4점을 통으로 날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싶다. 됐죠? 그래서 문항 유형, 문항 난이도, 문항 배점 정답. 요거는 작년에도 제가 애워주세요 이랬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요번 시험도 똑같이 나왔죠. 왼쪽에 생략해서 없는데 나중에 다 보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그냥 애워주세요. 요거는 그냥 영어 수거 애우듯이 그냥 10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애우려 하지 말고 10번, 20번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어 목적 분류표 안에 녹아들어 있구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됐습니다. 자, 지필평가의 문항 유형은 뭐뭇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알고 있는데 앞에 있었는데 중등인용고시도 2, 3교시가 서답형에 단답형하고 소수령이라는 거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서답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수석교사 대답을 해주네요. 응답 방식에 따라 구분한 거다. 그래서 구분 기준이 응답 방식 또는 반응 방식이라 하죠. 반응 방식. 여기에 따라서 구별해 줬다.
되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서 해서에서 다 정리해놨고 앞에도 있지만 미리 제시된 답지 중에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선택형이지. 그 다음에 학생이 독자적으로 답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구성주의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서답형이라 한다. 기억. 자, 요거는 수십 번 읽고 나중에 차이점 물었을 때 앞으로 뭐 올해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차이점을 적어라 이랬을 때 적을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올해는 장점을 물어봤었죠. 서답형이 선택형에 비해서 갖는 장점. 자, 기출문제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눈에 떠오를 수 있을 정도까지 됐죠? 자, 선택형 문항에는 찜배선 있습니다. 됐다. 진이형 OX지요. 배합형 주어진 것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따다다 요래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요래 뭐 연결하는 거 알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하고 요래서 요거하고 요래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죠. 됐죠? 그 다음에 배합형이 이런 걸로 봐야겠죠. 선다형은 우리 맨날 객관식 시험이라 하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거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됐다. 그만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뭐 물론 나는 없지만 테마는 뭐다?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고 지필평가 문항의 유형은 학생의 반응 방식에 따라서 크게 대별해서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오고 이 당시에 출제자가 선택형은 진배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졌다. 작성 방법,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 서답형. 외워봅시다. 기억의 종류를 두 가지를 제시해라. 뭡니까? 단, 완, 서, 논. 거기에서 짜집게 하면 되겠지요. 됐다. 저는 그 당시에 서술형, 논술형으로 밀어붙였는데 그건 나중에 10번 타자 교과 교육학 할 때 서술형, 논술형을 그 왼쪽 오른쪽 페이지로 강조해서 아니면 뭐 단답형과 완성형 또는 단답형과 서술형 이렇게 적어도 되겠다. 단답형 서술형은 중등 임용고시 2, 3교시 문항 유형이 단서 이렇게 돼 있었죠. 됐습니다. 자, 밑에 평가 문항의 유형 테마 박스로 정리해 놨습니다. 됐지요? 주관식 서술은 이건 안 물어보더라고. 채점자의 신뢰도 측면이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측면에서 수행평가 그런 거 단점할 때도 이런 걸 많이 공부했었죠. 예전에. 자, 그랬을 때 항상 21학년도 26학년도 시험에서 이 새끼를 타겟으로 잡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 되나? 진배선, 단완, 선온. 우리 중등 임용고시 2, 3교시 문항 유형이 단답형, 서술형, 48, 29 됐고 여기에 위에 있는 거 정리를 한 거죠. 미리 제시된 답지 중에서 알맞은 답을 선택한다. 독자적으로 답을 구성하여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게 뭐라고? 선택형과 서답형의 무슨 점? 차이점. 앞으로 또 물어보면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계속 울고 먹습니다. 됐나? 두 유형의 차이점. 서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됐나? 됐다. 좋습니다. 됐고요. 더 안 봐도 되겠죠. 제가 애워달라는 거는 무조건 애워주세요. 자, 처음이라서 자꾸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하튼 제 교재에 있는 거 제가 전혀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빼고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일주일 동안 밀리지 않고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되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되죠? 이해하지 못할 것들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암기
암기가 이해고 이해가 암기입니다. 물론 제가 사례도 들어드리고 예제도 많이 풀어보고 설명도 드리고 다 합니다. 납득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됐죠? 물론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결국 시험장에 앉아서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결국 내가 그 시험 치는 동안에 머릿속에 눈에 아른거리면서 떠올릴 수 있느냐,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부터 다 눈에 바르고 사진 찍고 마치 툭 하면 그 페이지에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어떤 테마들이 있었고 기출문제 몇 년도가 있었고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문장도 이거는 뭐 짧은 대화지만 문단을 나누면서 국어 하듯이 국어 공부하듯이 차근차근 연습을 합시다. 같이 됐고, 자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에 26학년도 최근 친 2교시 6번 문제입니다. 일부 발췌했다 적어놨지요. 나중에 다 보게 됩니다. 전체 문제는 평가문항의 유형 테마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연구부장이 있고요. 신규 교사, 과목별 평가 계획이라 이렇게 했고 대하고요. 수행 평가 방법이었죠. 이번에 나왔던 게 포트폴리오법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죠. 연구부장 과목별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이번 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규 교사 무엇을 반영해야 하나요? 연구부장께서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재필평가, 수행평가 방법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10번 타자 할 때 기출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필평가, 수행평가 됐나? 몇 대 몇? 6대 4. 60% 40%. 됐고, 재필평가에는 선택형과 서답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출문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왼쪽 기출문제 그대로 울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재필평가에는 선택형과 기역, 서답형이 있습니다. 기역에 밑줄이 있었습니다. 작성 방법 보세요. 밑줄 친 기역을 서술하고 요거는 장점을 서술한 건데 그건 나중에 10번 타자 할 때 보고요. 기역에 문항 유형 한 가지 쓰라. 서답형에 단, 완, 서, 논 됐나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울고 먹습니다. 자, 기출문제의 중요성 알겠죠? 그래서 1단계는 기출문제 싸그리 자기 걸로 만들고 거기에 각 과목별 목차별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고시 중요한 문제들 다른 책에 있는 시험 나올 것들 이렇게 해서 자꾸 파일을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됐죠? 그래서 항상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비교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같은 테마가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같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책을 펼쳐서 프린트를 펼쳐서 멀리서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보는 습관들을 좀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왼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평가 문항의 유형 박스로 정리하면 되니까 앞 페이지도 있었으니까 뭐 굳이 반복을 안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페이지 같이 봐오면 되니까 됐죠? 됐습니다. 서답형 학생이 독자적으로 답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그래서 서답형 됐죠? 누군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뭐 한자어에 따른 이 어휘 뭐 뜻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재밌네요. 됐고요. 자, 오늘 처음이라서 말이 좀 많아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시간이죠. 여기 이제 합격을 위한 내공이 되겠죠. 나의 내공입니다.
됐나요? 어떤 식으로 가야겠습니까? 1단계 요 정도. 여기서 2단계 이렇게 오늘 특강도 있지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1단계가 가장 베이스가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 1단계가 가장 양이 많을 테니까요. 이렇게 1단계를 이 정도 할까요? 그럼 2단계는 뭐 이 정도 되겠죠. 사실은 조금 추가하니까. 과목별 모의고사 3단계에는 1, 2단계 없었던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지금 하는 1, 8월 과정의 1단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됐나? 우리는 정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1월 요번에 21일일 것 같은데 21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는 85점 이상이면 정말 좋겠다. 80점부터 85점 이상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실력이 갈수록 됐나?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시험 치고 시험 그 다음날 다 까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시험 당일날 요 합격할 내공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1월 오늘 11일부터 쭉 저와 같이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됐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험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됐고요.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요거는 합격 설명회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 설명회 자료에서 14학년도부터 26학년도 시험까지 싸그리 다 합격 설명회 자료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수험 가이드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합격 설명회 참고하시라 이렇게 적어 놓고요. 최근 거 2개년도만 비교하는 걸로 그렇게 페이지를 자꾸 줄여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줄여 나갔고. 자, 그렇게 해서 6페이지, 7페이지 26학년도, 25학년도 두 개년도만 보고요. 나머지 24학년도부터는 7페이지 상단에 있듯이 수험 가이드, 합격 설명회 자료 22페이지, 30페이지까지 똑같은 박스 양식으로 해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뭐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고려해야 될 그런 게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설명회 때 얘기 드렸지만 우리 아까 평가 내용 범위 비중에서도 봤듯이 항상 교과 교육학은 75% 아니 25% 35%라 했죠. 그렇게 해서 80점에 20점으로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6문항 20점 이렇게 정해졌죠. 교과 교육학은. 그리고 교과 내용학은 항상 60점을 되게끔. 큰 차이를 비교해 보면 26학년도 최근이 이 경영학 쪽에 조금 비중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 시험이 경영학 쪽에 비중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경영학 쪽에 교수님들이 좀 많이 들어갔는지 어쩔 때 이게 몇 년 주기로 이래 되는데 하여튼 경영학 쪽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경제학이 두 문항이 나와서 작년에 실강에서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경제학이 안 나왔어. 여기 올해 재작년 26학년도, 25학년도 경제학이 안 나와서 조금 좀 아쉬웠는데요. 우리는 작년에 엄청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실강으로. 그전에는 인강 2개년 하다가 그게 좀 안타깝고 상업경제가 예년보다 한 문항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경제, 경영학 이런 쪽에서 좀 그 이전보다는 비중이 좀 높아졌고 회계학이 요때 원가 또 세무회계도 결국은 회계학 문제였고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이었는지 상업경제였는지 그것도 부분 작성 방식 하나는 회계학 문제였고 교과 교육학이었던 것 같다.
그랬을 때 회계학의 비중이 높아져서 작년에 25년에 특강도 준비하고 막 했었는데 올해는 원가도 안 나왔어. 매년 거의 매년 나왔었던 원가가 안 나와서 경제학도 안 나왔어. 이러한 게 큰 모습이 차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도 전체적인 비중이 경영학 쪽이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회계학 쪽이 전체 비중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겠으나 경제학 안 나왔던 거 나올 거고요. 원가 안 나왔던 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되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기를 두고 경영학 쪽이 좀 비중이 높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올해가 작년 시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 1년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준비를 할 테니까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리고 합격 설명회 14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은 메타인지가 있을 테니까 내가 뭐 무역학과 출신이다. 무역학은 항상 내문항 14점이 거의 몇 년 동안 굳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도 무역학은 내문항 14점이 나오겠지. 나는 무역학 죽었다 깨나도 다 맞아야 되는 사람이지. 잘하지.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해서 10개 과목을 자기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목표에 따라 2, 3교시 몇 점 정도 총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1년간 주어진 시간을 각 과목별로 쪼개서 안분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됐나?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면 그냥 저하고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주 한 주 복습에 철저하게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뭐 사실 모르지. 기출문제 이거를 2002학년도부터 꾸준하게 이거를 정답을 다 알고 정답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확장하고 이 정답만 아는 것만 해도 알아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됐죠? 됐습니다. 요번 됐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요. 자, 8페이지, 9페이지 매 과목별로 각 과목별로 이런 식으로 항상 왼쪽 오른쪽이 배치될 것입니다. 됐죠? 502463이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죠. 평가 양념이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한다 하니까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싹 봐놔야겠지요. 됐고요. 그 다음에 목차는 로마자 1번부터 해서 로마자 6번까지 달리는데요. 로마자 4번은 뭐 출제된 적이 없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둘둘 개정 교육과정의 목차하고는 약간은 상이합니다. 그러나 대세의 지장은 전혀 없다는 거 됐죠? 그래서 8페이지에 간지 잘 꼽아 두시고 목차 늘 보시면서 5주 동안 공부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구나 그걸 눈으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됐나? 이 목차대로 갈 거라고. 그래서 아까 상업경제의 본격적인 목차가 64페이지에 상단에 보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상업경제의 목차다. 64페이지부터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간지를 잘 꼽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지를 잘 꼽으라고요. 목차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다시 8페이지로 가지요. 오늘은 뭐 공부 방법론, 뭐 저하고 같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각 과목별로 이런 표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차별, 각 학년도별 어느 목차에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니? 이런 거에 대해서 표로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되나? 됐습니다. 멀찍이서 한번 보세요. 이거를 멀찍이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별 느낌이 안 들죠. 지금 뭐 알아야지. 뭐 무역 이쪽은 주로 어디서 다룹니까? 네, 밑에 하단에 있듯이 음영된 요 새끼들은 무역학에서 다룹니다. 무역학이 우리 몇 번 타자입니까? 네, 5번 타자였죠. 4월 26일부터 하네요. 5월 30일까지. 네, 주로 무역학 관련된 내용인데 상업경제와 상업경제 여기서 할 거는 요 새끼 요에 요거는 상업경제사하고 2번, 3번 목차는 무역학에서 한다. 밑에 하단에 당구장 표시가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에 무역과 글로벌 경영이라는 요 문구도 유심히 한번 살펴봅시다. 좀 크게 할 걸 그랬나? 자, 여하튼 무역 쪽에서 이렇게 좀 출제가 많이 나오구나. 최근으로 갈수록 됐고요. 간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에 간세가 나왔죠. 최근 시험에 됐죠. 요거 두 개가 간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업윤리, 그 이전에 기업가 정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 ESG 경영 등등 해서 최근에 이쪽 부분 기업윤리라고 그냥 적혀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그렇고 다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 목차는 사실 아닙니다. 개정교육과정이. 됐죠? 요새 EBS도 조금 요 목차하고는 다르지만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됐고 여기 로마자 3번에 금융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은행 업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시험이 나왔네요. 시험에 최근 알았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쪽에서 나왔죠. 대리상 경업 금지 의무, 대리상 상업의 주체 보조사항이 대리상 경업 금지 의무 되죠. 됐다. 교과교육학 분류하긴 했으나 이쪽 파트 내용으로 되는 것도 상업경제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류했다는 거는 앞에 있는 그 분류표 있죠? 출제 비중표, 비율 분석표 6페이지, 7페이지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 과목 출제 비중을 보게 될 테니까 잘 꼼꼼하게 뭐 애우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멀찍이서 살펴보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됐나? 됐다. 재밌죠? 엄청 재밌죠? 내년에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기는 이어서 나오겠지. 어디 갔어? 자, 이거 보세요. 몇 년 안 나오다가 이렇게 소문항 작성 방법 동그라미 하나로 이렇게 나오죠. 건너뛰고 출제자 입장에서는 안 나왔던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나왔던 부분 말고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내려는 욕심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수표, 어음 이런 쪽 안 나오죠. 뭐 기본적인 매매 활동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거 마케팅하고 또 결부되고요. 여기도 안 나와 이제는. 됐죠. 한국은행도 여기 관련되는 걸로 있긴 있었는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은행 업무. 요번에 이런 거를 물론 교과 교육학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요게 그거였죠. 종상신후 상신세.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었죠. 예금자 보호제도. 나중에 제가 다 보여드립니다. 됐고 이런 거 안 나오다 나온다고. 재밌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각 은행별로 예금,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5천만 원이다가 작년 9월 14일이었나? 작년 하반기부터 1억으로 예금자 보험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죠. 그렇게 개정됐는데 뭐 거기에 걸리게끔 문제가 만들었으면 좋은 문제였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해설 강의에 다 있습니다.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요번에 이쪽에 나올 겁니다. 환율 맨날 1월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환율 떠들고 있으니까 여기 국제수지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여기도 작년에 나왔었죠. 갈로 넣기가 나왔죠. 여기
됐죠? 예, 한 나라하고 예, 다른 나라 간의 외화 수채액과 외화 지급액의 차이 일정 기간 예,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되죠. 경상수지 있고 예,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경상수지는 쌍, 서, 본, 이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나중에 다 배우게 된다고 저처럼 다 떠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아주 옛날에 제가 2014년부터 EBS 교재를 보거든요. 그때는 09 개정교육과정이었나? 07이었나? 09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금목차입니다. 근데 큰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합격 설명회 때도 얘기해 드렸는데요. 교과서 어디서 구입한다? 그것도 얘기해 드렸고 나는 네 수업 못 믿겠다. 그냥 뭐 그러신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요거 해설 강의할 때도 11월 30일 해설 강의할 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네.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링 바인드를 굳이 안 해서 어디 갔니? 잠깐 링 바인드를 굳이 안 해서 이렇게 과목별로 하시면 되고요. 몇 년 전부터 저도 귀찮아서 링 바인드를 안 하는데요. 요게 우리 1년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실전 모의사까지 했던 자료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충 요거 크게 아시니까 대충 느낌이 나죠. 어느 정도인지. 아이고. 이게 왜 이래. 괜히 만졌다. 대충 요 정도입니다. 1, 2, 3단계 했던 거. 요 안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과서들, 하여튼, 09부터 1호 상업경제 교과서만 제가 한 5권 정도 있을 거고, 무역학도 한 3권, 마케팅이 좀 많고, 일반 금융실무, 아주 옛날부터, 09부터, 015부터, 1호 개정교육까지 하여튼 교과서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회계사 10회의 또 지금 세무사지만 거기에 경영학 연습책들, 경영학 연습책도 제 사무실에 한 2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사람 코드 있죠. 또 사람 코드 있고 전 뭐였더라? 있고 경영학 연습책들, 그러니까 CPA 또는 각종 고시 경영학 하는 사람들. 그다음 무역학 교과서도 엄청 많습니다. 무역학 교과서 예전에는 국제상무로 했죠. 무역학 교과서는 한 3권 있나? 3권 정도 있을 거고 무역학 관련해서 국제무역사, 무역 1급, 2급 그래서 책들이 각 출판사별로 국제무역사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그런 시험 관련된 무역 영어 1급 거기서부터 하여튼 무역학 책이 많아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그래서 요번에 해설 강의 적중, 제 나름대로 적중이라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납득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교과서 EBS도 EBS 상업경제, 이제 회계 원리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EBS 상업경제도 2014년에 샀으니까 15학년도 책이었겠구나. 1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EBS 교재까지 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봅니다. 그런 게 다 바탕이 돼서 상업경제가 요 새끼인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 어디 있겠는데? 상업경제, 지금 나눠드릴 약 300페이지까지 작년에 나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다 이런 것들 참고, 각종 교과서 참고, 경영 연습, 무역학 책들, 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제가 교재를 편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도 있을 거고 더 공부하고 싶겠지만 각종 자격증도 따고 싶겠지만 1년 동안 이런 일은 제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거를 흡수하는 데만
전력 투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여하튼 여러분들 뭡니까 부모님들한테 받든지 본인이 소득이 있든지 간에 학원비 자기가 부담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실이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니까 굳이 뭐 비싼 뭐 연습책들 경영 연습 뭐 비싼 책들 사지 마시고 저한테 믿음은 아직 안 가겠지만 제가 그런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다 해드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죠. 좋습니다. EBS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됐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쪽이 많이 나왔었죠. 이쪽이 나왔는데 쉬었죠. 작년 시험에 쉬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겠죠. 됐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요거는 무역학 쪽하고도 결부가 많이 되고요. 거시경제학하고도 결부가 많이 되고요. 경제학 원론 책들도 제가 몇 권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 연습책들 그런 거 옛날에 공부를 어렸을 때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각종 고시 과목별로 참조하고요. 그런 일들은 제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믿음이 안 가시는 분은 해설 강의 11월 30일 한 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됐고요. 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됩니다. 됐고 요거 하늘새 뭔 말 하는지 알겠죠? 요거 3마리 됐습니다. 주로 간세하고 세이프가드 뭐 이런 겁니다. 넓게 봐서 간세죠.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9번에 가서 봅시다. 왼쪽 페이지, 9번이 아니고 9페이지. 자, 왼쪽 페이지에 로마자 3번 금융에 은행 업무 확인했고요. 오른쪽 페이지 502463이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기본 이수 과목 분야 상업 경제 교과 내용학으로 구분되죠. 됐고요. 짝짝 읽어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목차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목차하고 비교하면 크게 뭐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그렇다 치고요. 기업과 경영, 이 친구가 보이네요. 요거 제가 이렇게 25학년도 3교시 4번이었다. 갈라놓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봅시다. 됐죠? 우리가 첫 번째 타자가 전공 일반 과목의 상업경제지학,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자가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입니다. 됐나? 경영학 쪽으로 넓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가 정신, 경영혁신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이쪽 파트는 여기에서도 보고 뒤에 요 밑에 하단에서도 본다 했죠. 여기에서도 보고 주로 이쪽에서도 아이고 여기에서도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앞뒤로 중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됐고요. ESG 경영 25학년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 전에 23학년도, 24학년도에 그런 내용이 앞으로 낼 것이라고 예고가 돼 있었고 됐고 유통, 물적 유통, 물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보이죠? 됐고요. 금융 왼쪽 페이지에 로마자 3번이었죠. 거기에 은행 업무라고 박혀 있죠. 동그라미 2번으로 돼 있네요. 여기도 은행 업무 돼 있고 왼쪽에서도 금융의 기능과 종류, 한국은행 뭐 이딴 식으로 돼 있지요. 증권, 보험, 국제수지와 환율 뭐 이런 식으로 국제수지 여기에 별표를 해놓으면 좋았을까? 여기도 한번 해보실랍니까? 요거 갈라놓기 나왔거든. 나중에 확인합니다. 여기서 또 요래 26화 똑같은 거네요. 최근 시험 2-1번이었다. 국제수지회 쪽에도 앞에 별표를 좀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제가 미스했다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는 합격 설명에 부록으로 첨부 자료 올라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교육과정원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502463이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주 하는 질문 그 앞 제일 상단 쪽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네, 이미 출력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네, 설명회 때 브로그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시하죠. 전반적으로 1년간의 과정의 첫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10페이지, 11페이지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틀이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앞페이지에서 상업경제 우리가 공부할 로마자 1번부터 목차가 있었고요. 왼쪽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502463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국가교육과정의 구조, 별책 23에 있는 내용이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과목명이라든지 그 구조 안에 과목명이 있죠. 그런 걸 좀 강조하는 시간이라서 매 과목 앞부분에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서 요게 10번이나 반복될 겁니다. 교과교육학에서는 더 많이 반복될 겁니다. 작년에도 매 과목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2022 개정교육과정 요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최근 시험에 그렇게 강조하고 모의고사도 내었지만 요래 바뀌었구나. 요거를 표로서 물어봤죠. 우리 교과교육학 할 때도 다 봤었죠. 기출문제도 봤었고 됐죠. 그래서 요거 왼쪽 오른쪽 페이지 할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거 과목 외우지 마세요. 요거 과목 41과목 저하고 1년간 지겹도록 반복할 거고요. 항상 이 말씀은 해드렸습니다. 뭔 말 했다고요? 전문 공통 과목이 2015에는 한 과목이었는데 2022에는 세 과목이었다는 거, 기초 과목이 전공 일반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거, 실무 과목이 전공 실무 과목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맨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학과도 바뀌었다, 경사가 났다, 중간점이었죠. 그리고 재해가 났고 재무회계과, 유금마 아니네. 유금판이었죠. 2015에서는. 그런데 2022에서는 중간점 없어지면서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고마 재무회계과 아니죠. 재무 중간점 회계과 아니고 세무가 강조되고 세무회계과. 그 다음에 유금마, 유동과, 금융정보과, 유통이지만 제가 그냥 유동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전문공통과목 세 가지는 몇 년 전에도 물어봤고,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 전공 일반 과목, 상기사, 해기세, 유무무, 근보, 마창비전, 그 다음에 전공 실무 과목, 총인, 노비사, 예해세, 유, 구자, 공공품, 물수, 원창무, 고전매 늘 외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작 동진. 그래서 왼쪽에서는 자동 봉진 4가지 영역이었는데 2022에서는 바뀌어서 하나, 둘, 3가지의 영역이죠. 이것도 그림으로 동글뱅이 그림 있는 거 교과 교육할 때 봤었죠. 그래서 자자 동진에서 자율자치 자동 봉진 왼쪽에 옛날 시험에도 몇 번 물어봤지만 창체가 영역이 2015 때는 자동 봉진이었는데 동아리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편입되고 자작 동진 3가지 활동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현장 실습,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수없이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전문 공통 과목 3과목, 전공 실무 과목 16이었나? 16, 둘, 요래 해가 전체 41과목. 요거를 과목명을 우리가 엄청 실히 했다는 거. 됐나요? 됐고. 그 다음에 2015에서 국제상무는 무역 일반으로 과목명이 바뀌었다는 거. 비즈니스 영어도 무역 영어로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거는 왼쪽 오른쪽 페이지하고 비교하면서 좀 보여드렸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됐나? 사라진 과목도 있고 증권거래 업무, 방문 판매, 보험 모집, 손해사정 이런 건 다 빠졌다고. 그래서
뭐가 이름이 바뀐 과목 이런 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 2015에는 있었는데 2022에는 없었던 과목, 없어진 과목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다.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하튼 요래 세 가지가 요래 세 가지로 과목명이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매 과목 10개 과목 앞부분에 똑같이 하면서 반복을 2박을 많이 해드렸다는 거.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좀 천천히 하고 있네요. 제가 이건 수험 가이드인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제가 1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처음이니까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자, 2, 3교시 크게 평가 내용이죠. 평가 범위, 평가 내용이 교과 교육학하고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다. 그랬을 때 교과 교육학에 교육과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총론이 있고요. 강론이 있습니다. 그 강론이 우리로 치면 교과, 앞에 붙이면 경영금융전문교과, 별책이 23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요 앞부분 거부터 할 걸 앞부분부터 할 걸 그랬나? 아니구나. 앞부분은 여기 있구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볼까요? 그렇게 했을 때 1, 2, 3, 4 목차가 있고요. 나중에 총론강론 PPT 다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바뀌면 또 수정하면 되고요. 교과 교육과정 성격 및 목표, 그 다음에 구조 및 설계, 편성 운영, 그리고 이수와 진로 설계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말문제 많이 물어봤었고요. 역대 기출문제에서 4번은 쓸데없고요. 여기 설계도 사실 쓸데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2번 중에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다. 그 구조가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022로 따지면 11페이지가 되겠죠. 됐나? 그랬을 때 이쪽만 확실하게 알면 시험에 4점 이상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데, 아니지. 오늘 처음 하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이 가봅시다. 자,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자, 요거죠. 요건 아니고. 오늘 버벅거리네요. 제가. 자, 요거죠. 2번 아까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 중에 구조 설계인데, 설계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구조. 요겁니다. 자, 갑시다. 1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요거는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요번 시험에서도 뒤에 나오지만, 우리처럼 외웠으면, 힌트 안 읽어보더라도 정답 200% 확신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시간 세이브 되고 기분 좋게 다음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런 거를 평소에 안 해놨으면 기분도 찜찜할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게 헛되지는 않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뒷페이지에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9번 기준학과. 이거 뭐였죠? 여기 인력 양성 유형 갈로 열고 진로는 빼고요. 전문 공통 과목. 자, 자기 입으로 떠드시고요. 제가 말하기 전에 11페이지 눈에 바른 거 입으로 먼저 말해주세요. 뭐지요? 전공 일반 과목. 전공 1. 여기 전공 실무 과목. 됐죠? 2015면 전문 공통 과목. 2015라면 15 개정 교육 과정이라면 여는 기초 과목, 여는 실무 과목. 이래 단순했습니다. 이거 얘기해 드려야 되나? 지금 현재는
요걸 하지 맙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요게 첫 번째 버전이 제2022 33호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작년 시험이 2024 3호였습니다. 요게 2024년 8월 16일인지 아마 이게 2022년 12월이었나? 1월이었나? 뭐 하여튼 한번 볼까? 내가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12월 22일 날짜까지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신 버전이고요. 앞으로 연중에 개정될 수 있으니까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한다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요 앞전 거는 이제 2015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요 앞전 거는 09였죠. 2009 09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여기서부터는 헷갈린다. 7차였나? 9차였나? 헷갈린다. 7차까지 있었던 것 같고, 뭐 6차 있었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09는 맞고, 2015, 2022.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는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가장 따뜻한 버전인 거, 2024, 3호. 요겁니다. 됐나? 됐다. 11페이지 상단에도 다 있었고, 학교 설명회 때도 있었고, 됐죠? 그냥 잠시 8차까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기억에. 8차까지, 연도는 잘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 됐죠? 정권 바뀔 때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정권 말미에 하기도 하고, 작년에, 됐습니다. 올해 아마 중간에 개정이 될까요? 개정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할 일, 워드 작업할 일, 그런 일들은 많아지지만 중간에 개정될 수도 있겠다. 항상 모니터링 하세요. 어디서? 에듀넷 클리어 사이트에서. 됐죠? 자, 쓸데없는 말 했고요. 갑시다. 달달 애웁니다. 자, 우리는 경영금융교과군이다. 됐죠? 17개 교과군이 있습니다. 전문교과에. 선박 운항, 그게 제일 마지막인지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전문교과 첫 번째 타자입니다. 경영금융교과. 요번에 대분류도 물어봤지. 경영회계사무 대분류도 물어보고 했던데 NCS. 여하튼 기준학과입니다. 제일 일빠따 기준학과가 뭐였죠? 경영사무과. 중간점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 밑으로 가야 되나? 세무회계과. 달달 외우세요. 여기 세 마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기출문제 앞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를 믿으면 안 갈 수 있겠으나 제가 외워달라는 건 분명히 외워야 됩니다. 뭡니까? 성공적인 직업생활, 반드시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아까 보여드렸죠. 0.33차로 23학년도 경기도 1차 합격선 보여드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글자가 길었던 것 같네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입니다.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되겠죠? 처음에서 천천히 합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거. 세 번째 과목이 무슨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날로그, 디지털과 직업생활. 일단 외워주세요. 과목명을 맨날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문 공통 과목, 전공 일반 과목. 우리가 지금 무슨 과목 하고 있죠? 10번 타자 중에 2번 타자, 상업경제. 상업경제 그 내용 체계 박스에 학습 영역 그쪽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자가 기업가 경영. 우리 아까 목차 쪽에 로마자 6번이었죠. 8페이지 하단에. 보이나요? 그 다음에 5024, 632에서도 두 번째 평가 영역이 기업가 경영이 있었죠. 상기사, 사무관리. 세 개로 끝.
기세, 핵의 원리. 이거 글자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핵의 정보 처리 시스템. 됐나요? 더 좋은 프로그램, 세무회계, 우리 세무사무실 저희 같은 사람들 쓰는 거, 더 좋은 세무사랑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해해기. ERP죠. 우리 경영할 때 많이 배울 겁니다. 그 다음 9번 타자 ERP 과목이 있었죠. 우리 커리큘럼에. 네. 기업, 자원, 통합, 관리. 됐나요? 네, 됐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게 ERP죠. 기업, 자원, 통합, 관리. 글자 한자라도 틀리지 않게 적든지 입으로 떠들든지 자기가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적고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게 피드백입니다. 해해 기세 세무 일반. 됐나요? 여기 다섯 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 인, 노, 비, 사. 총무, 인사, 두자입니다. 총인, 노무관리죠. 이게 요번 시험 물어봤는데. 총인, 노, 비, 두자인데, 비서, 사. 이게 아주 한 4, 5년 전에 나왔어. 사무행정. 총인, 노, 비, 사. 사무행정입니다. 예해세. 오늘 64페이지까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수없이나 예산 중간점 자금, 예해세, 예산 중간점 자금, 회계 원리, 실무, 회계 실무, 예해세, 세무 일반, 실무, 내자, 세무, 실무. 이것만 하고 점심 먹어야겠네. 자, 오늘 조금 천천히 하죠. 자, 다시 한번. 여기 기준학과. 딴. 6자인데 전문 공통 과목. 전공인 6자, 전공 일반 과목, 전공실, 전공 실무 과목 6자, 전부 6자네요. 기준학과, 이거 하기 전에, 그 다음 첫 번째, 앞 페이지에 뭐였나요? 제일 위에부터. 경영 사무과, 중간점 없어요. 2015는 중간점이 없어. 하여튼 없는 걸로 경영 사무과,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 그 다음에 유통가인데 제가 유동가 이렇게 발음하죠. 유통가. 그 다음에 요게 한 3년 전에 시험 나왔는데 2년 전이었나? 금융정보과 5자. 금융정보과. 전문공통과목 3마리 알고요. 여기 뭡니까? 유동가에 유통 일반. 그 다음에 국제상무가 무역 일반으로 과목명이 바뀌었다 했죠. 무역 영어, 비즈니스 영어가 무역 영어로 이름이 바뀌었다 했죠. 옛날 거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 괜히 헷갈리게 하네. 그냥 이걸로 해야요. 2022. 유무무, 여기 금융정보과, 금보, 금융일반. 그렇지. 여기 보험 일반. 자, 지겹지만 해야 됩니다. 좀 기네요. 저도 한 번씩 생각 안 나. 구자 공공품 물수원. 구자 공공품 물수원. 유통관리죠. 구매 조달. 구매는 조달입니다. 나중에 경영학 쪽에서 조달 관련해서 또 영어 단어도 보고 보게 될 겁니다. procurement 뭐 이런 식으로 구매 조달. 구자
자재관리, 유구자, 공정관리 같은데, 내자, 공정관리, 자, 너무 빨리 하나요? 네. 유통관리, 구매 조달, 자재관리, 관리, 주로 관리들이 많네요. 유구자, 공급망 관리, 요게 SCM입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는 좀 이따가 보기도 하고요. 경영학 쪽에서 수백 번 나옵니다. 유구자, 공공품, 품질 관리, 경영학, 목차의 소목차지요, 사실은. 유구자, 공공품, 유통관리 있으니까 물류관리 아닐까요? 물류관리, 유통관리가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유통관리, 유통이라는 단어가 물적 유통이라는 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좀 작고 유통이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유구자, 공공품, 물수원, 숫자가 수출입 관리입니다. 수출입 관리. 됐죠? 무역 뭐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됐죠? 물수원, 원산지 관리, 원산지 관리사 시험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가? 있을 것 같은데 짝, 관리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원산지 실무사 인력 양성 유형에 있죠? 여기가 잘 안 외워져 내가 금보, 금융정보과, 창구사무 요거 몇 년 전에 또 시험 나왔습니다. 요거 은행 앞에 앉아있는 분들 있죠? 그런 걸 창구사무. 바는 술집은 아닌데, 그 은행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여직원들 주로, 창구사무. 창무. 이게 글자가 길죠. 무역 금융 업무인가? 무역 금융 업무. 외워주세요. 창무. 자, 시간도 외워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쉬운 것만 나왔지만 우리는 다 죄송합니다. 자, 기준학과 앞페이지부터 해보세요.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유동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마케팅인데요. 제가 그냥 마케팅과 이렇게 발음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케팅과. 됐죠? 전문 공통과목 세 과목 알고요. 마케팅과 광고, 창업 일반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창업 일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좀 길죠? 즈입니다. 자, 마창비전. 전자상거래 일반 됐나요? 자, 여기 고전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고전영화 좋아합니다. 고객관리, CRM이죠?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것도 경영학 할 때 수백 번 나옵니다. CRM. 고전매. 전자상거래 일반? 실무? 전자상거래 실무 아닐까? 전자상거래 실무. 매장, 판매. 이렇게 해서 끝. 끝 아닌데 미안합니다. 여기 뭐였습니까? 창체죠. 그래서 교과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교과와 창체로. 죄송합니다. 이거 뭐 교육학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교과는 크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중간에 그냥 점 찍을게요.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요거 총론에 나오는 거죠. 편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체로 구분한다. 교과는 보통교과 그리고 전문교과 구분한다. 서술구는 살짝 다른데요. 뭐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교과는 공통과목. 이거 생각 안 난다. 그 다음에 이거 알려주세요. 뭐였죠?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렇게 되고요. 선택과목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일진류,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뒤에 페이지 강의 듣기 전에 살펴보라 했죠? 예, 뒤에 그림으로 있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전문교과죠. 우리는 별책 23 경영금융 전문교과 17개 교과군 중에 제일 1빠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문교과 지금 41과목을 다 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창체 됐나요? 우리로 치면 상업은 경영 중간점,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이니까 됐나? 그래서 요 앞에가 아유씨. 그래서 연마하고 창체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무슨 교과? 보통 교과. 근데 지금 보통 교과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왜? 지금 강론이니까 그래서 이쪽하고 창체하고 두 개를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뭔 말 하는지 알겠죠? 일단은 이런 구분도 칠판에 적어드렸지만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죠. 자, 여하튼 경영금융 전문교과는 41과목 외웠고요. 창체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나올 텐데요.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창체의 영역 세 가지라 합니다. 영역. 그래서 질문이 창체의 영역의 테마를 잡아서 갈로 넣기 나올 겁니다. 짜자 동진, 자율자치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왠지는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외워달라는 거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무조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10번 타자 할 때 그림도 보고 예쁜 그림도 보고 표도 보고 할 겁니다. 2015는 자동봉진이었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으로 갔는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11페이지 내자 현장 실습 학교 콤마 산업체 콤마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타이틀이겠죠. 현장 실습 요거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왠지는 좀 이따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점심 먹고요. 요거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12페이지부터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